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5호 제16면 기사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2020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 개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김낙환은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0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재활과 자립에 성공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표창 시상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되었는데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구작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복지TV 최기옥 회장, 국토교통부 엄영소 종합교통정책관,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 회장, 협회 전국시도 협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400인 수용 공간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는 이원자, 김규인, 권호걸 등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원자 광진구지회장, 72세, 은 열차 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노점상을 하여 번 돈으로 장애인 무료급식과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쉼터를 제공해왔고 정기적인 교통안전꼴기대회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써왔다. 김규인 부산 남구지회장, 69세, 은 빗길에서 8m 높이의 교각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양쪽 다리에 장애를 입었다.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로 15년간 매일 새벽 체육공원 청소를 자청하여 하고 있으며 손수 승합차를 운전하여 노령 교통약자들을 돕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귀감이 되고 있다. 권호걸 옥천군지회장, 62세, 은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20세의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절단했다.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개인 택시 운행을 하고 있으며 60여 상 이상의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성사시켰고 관내 장애인을 이끌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왔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인권 운동 및 교통사고 예방에 헌신한 이에게 수여하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용바상은 장경석 인천협회장, 장석규 군포시지회장, 김종서 영양군지회장이 수상했고 장기근속상이 18년 3개월 근무해온 경북협회 심선혜 사무국장과 13년 11개월의 영천시지회 김정식 상담실장이 수상했다. 김낙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근본 재활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이원자, 김규인, 권호걸님은 장애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전하였으며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과 구작은 국회의원은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재활을 돕겠다고 축사로 화답했다. 고용개발원, 중복장애인 고용가능성 제고 및 고용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 중복장애인 고용가능성 제고 및 고용방안 연구, 시청각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결과, 책임연구, 안태희 부연구위원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단의 구직 등록을 한 시청각장애인 49명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 취업 현황과 12명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서비스 욕구 등을 분석했다. 이 기간 구직 등록을 한 시청각장애인은 49명이며 취업한 시청각장애인은 45명으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력 및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한 경우보다 저시력 난청 장애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장애인의 취업 형태의 53.3%가 지원 취업, 44.4%는 알선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63.6%가 지원 취업을 활용하는 반면 청각 기반 시청각 장애인은 43.5%로 주장의 기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종은 시력 및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안마사, 단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청각 장애인의 고용 서비스 욕구에 대한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훈련 과정에서 직무기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훈련, 컴퓨터 및 보조공학기기 사용 훈련, 직장생활 근무 규칙과 자세, 읽고 쓰는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행훈련, 사회적 기술 훈련, 일상생활 훈련, 구직기술 훈련,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제도 안내와 권익 옹호, 여가 및 레저 활동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안태희 부연구위원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최중증 장애인인 시청각발달장애 등 중복장애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www.edikid.ork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담당자, 지역번호 031-728-7125 에게 연락하면 된다. 한국전력기술, 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 과 한국전력기술, 사장 이배수는 11월 27일, 금, 에너지 전문기술 분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시에는 공단 남용현 고용 촉진이사,
한국전력기술 함기환 경영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기술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1920년 6월 8일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 별표 사인 이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그동안 에너지 전문 기술 분야의 업무 특성상 높은 채용 문턱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진입 문턱을 낮추어 쉽게 접근하도록 장애 전형 별도 채용 공고문 게시 및 지원 응사 자격 완화, 적합 직무 개발 등 장애인 채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전력기술, 주, 회사 특성을 반영한 적합 직무 개발과 맞춤형 적합 인력 양성 과정 도입을 통한 채용,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 검토, 중증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가능한 섬섬옥수 네일케어 사업 추진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 근무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식 개선 직장 교육 강화, 장애인 근로자 적응 지원 및 소통 확대 등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는 에너지 전문 기술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장애인 채용 사례는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장애인 고용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공단 훈련기관 및 지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 추천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동방학교 우수 학교숲 수여식 개최. 평택시 시장 정장선 가 지난 24일 동방학교에서 학교숲 조성 우수 사례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평택시에서 동방학교 내 조성한 학교숲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국 학교숲 우수 사례, 활용사후 관리 분야에 선정되어 우수 학교숲 우수상 상패와 시상금을 전달했다. 2020년 전국 학교숲 우수 사례는 학교숲을 조성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22개 학교가 경쟁해 조성 분야와 사후 관리 분야 각 3개 학교가 선정됐다. 평택시에서 조성한 동방학교의 학교숲은 특수학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숲을 가꾸고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연석 한석 포장으로 숲길을 조성하고 소나무 등 2000여 주를 식재해 조성했다. 왕초희 학생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나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학교숲을 만들어 주셔서 평택시에 감사드린다며 학생 대표로 감사 편지를 정장선 시장에게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병원 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 금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진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 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 조정 등 제도 개선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영역을 고려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건강 보건의료 연계의 5개 반의 틀을 유지하되 반별 총괄부서 인력 겸임과 중점 과제 부여를 통한 집중적 논의 체계를 만든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은 간사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분석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 제정 지원 등 제도화를 위한 총괄 조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인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등 학계 및 이해관계자, 지역 현장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반 조성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 지능형, AI, 통합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정책 실행 기반 조성을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 차관은 이번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개편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각계의 지혜를 모아 관련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돌봄 보장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